전체 강아지의 20% 정도는요 관절염을 앓고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5마리 중 1마리는요 현재 관절염을 앓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질병의 비율은요 일반적으로 강아지가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는 노령성 질환인 심장병 혹은 심부전이나 만성 췌장염 등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입니다. 그럼 내 강아지가 관절염을 앓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평소에 어떻게 관리해줘야 하는 걸까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강아지 관절염이란 무엇이고요, 증상은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줘야 하는지 강아지 관절염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째로요, 관절염이란 무엇일까요? 강아지 관절염이라고요 사람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이 서서히 손상되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퇴행성의 변화로요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의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이런 질환을 통칭합니다. 관절염이 생기면은요 관절에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흔히들 강아지가 잘 걸리는 질병은요 심장병 혹은 바이러스성 질병 혹은 췌장염, 당뇨병 같은 거 생각하기 쉽지만은요 강아지의 관절염 발생률은요 다른 질병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강아지가 아프다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병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두 번째로요, 여러분의 강아지가 보내는 관절염의 신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LCPD라는 대퇴관절의 허혈성 괴사증이나 혹은 힙디스플레시아 같은 고관절 아탈고증 혹은 심한 슬개골 탈구에 의한 관절염 같이 극적인 관절의 변화가 아니라면은요 동물병원에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방사선 검사로는요 관절염을 놓치기 쉬운 게 현실입니다. 관절염이란요 관절면의 미세한 손상이나 염증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런 미세한 손상과 염증은요 일반적인 방사선 검사, 우리가 흔히 하는 엑스레이 검사로는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요 직접 아프다고 무릎 아파라, 허리가 아파라, 아이고 이런 식으로 아프다고 말해주면 좋겠지만은요 강아지는 자신의 질병과 통증을 숨기는 데 익숙한 동물이고요, 더구나 통증이 만성적으로 서서히 진행하면은요 통증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표현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자세히 관찰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강아지는요 사람처럼 쩔뚝거리는 등의 관절염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요, 아주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면은요 이런 명백한 관절염의 모습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리를 쩔뚝거리기 시작한다면은요 정말 심각하게 진행을 했던 이런 의미입니다. 관절염의 주 증상은요 다리를 쩔뚝거리기 이전에 아픈 관절을 가능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소심해지거나 움직임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강아지가 보내는 만성 관절염의 흔한 신호들은요 계단을 오르거나 침대나 소파를 오를 때 주저하다가 오르기도 하고요, 한 번에 오르지 못하고 앞다리를 사용해 오르기 시작합니다. 소파나 침대에서 뛰어내릴 때도요 힘차고 활기차게 뛰어내리지 못하고요 한참 뛸까 말까 주저하다가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또 옛날같이 활기차게 노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활동성도 감소하며 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심해지면은요 아픈 관절을 집중적으로 핥아서 그분의 털이 빠지기도 합니다. 관절의 통증이 심해지면은요 신경질적으로 성격이 변화한다고 하며, 또 여러분의 손길을 거부하기도 하고요, 아픈 관절 근처를 만지려고 하면요 으르렁대기도 합니다. 아프면 짜증나고 화나거든요. 더군다나 아픈 데 만지면 확 하고 물 수 있죠. 당연한 겁니다. 산책 중 자주 주저앉으며 안아달라고 보채기도 합니다. 또 장시간의 산책 후에는요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요, 관절염에 걸린 강아지는요 어떻게 관리해줘야 할까요? 우선 강아지의 행동에 변화가 보인다면요 동물병원에 찾아가 수의사와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게 된다면요 나이나 관절염의 진행 정도에 따라 맞는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개는 관절에 잘 드는 소염 진통제 처방을 받게 되는데 그 효과는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 외에도요 강아지의 관절의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환경의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침대를 조용하고 따뜻한 곳에 설치해줍니다. 강아지가 선호하는 소파나 침대 같은 곳에 오르기 편한 계단이나 혹은 경사를 만들어줍니다. 또 음식과 물을 쉽게 접근 가능한 주 생활 공간에서 멀지 않은 곳에 놓아줍니다. 자주 사용하는 화장실 역시요 주 생활 공간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가까이 놓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은요 스스로 걷는 정도까지만 시켜주시고요, 직접 걷는 것을 불편한다면요 언제든 안고 다니거나 혹은 유모차에 태우고 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충분히 잘 걷지 못해서요 발톱이 많이 자라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자주 발톱을 잘라줘야 합니다. 평소 자주 점프를 하거나 혹은 착지를 하는 소파 같은 곳은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작은 카펫을 놓아주어 관절의 부담을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요 비만은요 관절염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균형이 잘 잡힌 노령견용 사료를 정량으로 급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성분의 영양제도 약간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관절염이 확인이 된다면은요, 반드시 관절용 소염 진통제 적극적인 사용으로 통증을 경감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절의 통증은요, 강아지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요, 또 움직임에 제한을 주어 근육량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감소된 근육으로 인해 관절에는요, 더욱더 하중이 가해지며 이에 따라 관절에는 더욱더 무리가 가해지게 되고요, 강아지의 관절염은 더욱더 심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요, 강아지가 더 많이 잠을 자고 더 움직이기 싫어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 아파서 그런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과 아프다는 것은 별개의 이벤트라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강아지의 관절염에 관한 관심이 낮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아지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질병을 숨기는 습성이 있기도 하지만은요, 우리는 통증으로 인해 활동성이 떨어진 그 모습조차도요, 그냥 그동안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자세히 관찰한다면은요, 일찍 관리를 시작하고 관절용 소염진통제 적극적인 사용으로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관찰을 한다면은요, 우리 강아지는 덜 아프고 더 활기찬 노후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노령견이 아니어도요, 많은 강아지는 관절염을 앓고 있으며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강아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시고 관리해주며 또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강아지 5마리 중 1마리 이상이 앓고 있다는 관절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